근데 이 장 박사가 장도영하고 바꿨어요. 그 일부에서는 같은 평안도니까 그렇게 바꿨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근데 이 장도영이가 양다리 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당한 거예요. 박정희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다리 걸고 우리한테는 걸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모총장만 안 갈았어도 안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가 그때 농담으로 나중에 얘기했지만, 박정희 씨는 집안에天마를 밑에만 곡괭이 높아도 금이 나올 그런 아주 왕운이 아니면 이런 허술하게 그때다 성공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근데 내가 볼 때는 가장 나쁜 사람은 장도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 국내 형편이 말이 아닐까. 같은 민주당 같은 야당이 갈라져 나와서 정권 타도 나서고, 특히 혁신계들이 아주 위험천만한 구호를 막 외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니까 저쪽에 있는 공산당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미국의 군인들은 그 국방성 쪽은 상당히 걱정했을 것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만든 거예요.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 군인들 기질로 와서 너희 그 사람들이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군 측에서도 쿠데타를 지지한 거 아닌데 장면 박사가 제일 큰 과오가 바로 그것이요. 어디가 그냥 수정원이가 수고 부르면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사상적으로 의심하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장 박사를 찾는데 장 박사를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에 미국 내에서도 군사 쿠데타 뭐 어쩌냐 하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개 변화가 있었고, 장 박사가 나와서 그냥 정권 포기했으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말하면 고의적으로 그렇게 지지하고 사주했다 하기는 보기 어렵고. 난 그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뭐 공산당으로 나라가 넘어갈 뻔했다 생각하는데, 그건 오히려 지금 61년 3월, 4월, 5월 가까우면서 국내가 안정이 됐거든. 그리고 혁신계니 뭐니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이 동의 안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공산당이 어떨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그 명분이 안 되고 부정부패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부정부패로 처벌받은 것은 김영선 그 재무부 장관이 자기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그 세관 관리가 밀수 적발해가지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 가지고 그 중고품 냉장고 하나 사다가 선물한 거, 그것 하나가 유죄로 나왔어요. 그런 정도로 마지막 사실 무근이어서 부패란 것도. 그래서 이 5.12 군사 쿠데타는 아주 명분이 없는 쿠데타예요. 완전히 소수 군인들이 자기네 정권적으로 한 거예요. 부산서 만난 거거든. 그렇게 해놨다가 집사람은 미국으로 유학 가고, 그 서로 뭐 연락도 끊어졌는데 돌아와서 다시 만나게 됐어. 뭐 자연히 친구들 모두 같으니까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서로 사귀는 가운데, 근데 나는 애가 둘이나 있고 가족 부양할 능력도 없고 하니까 내가 누구 보고 결혼하자가 염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사는데 집사람이 자꾸 나한테 대해서 동정을 하고 접근하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결혼하게 된 거지. 그 중국집에서도 만나고, 양식 식당에서도 만나고, 혹은 또 파고다 공원 같은 데서도 만나고, 뭐 그랬죠. 근데 난 돈이 없으니까 식대는 맨날 집사람이 되고. 이 여사 그 주위 사람들, 와이트하우스에 있는 사람들 전부 왜 결혼하냐고 그런 사람하고, 그 고생 질질이 할 텐데 왜 하냐고 자꾸 집사람 말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만년 중에 하나가 박영숙 씨도 그리 하나요. 모두 그렇게 했는데 집사람이 그래도 우기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집안에서, 집안은 또 이제 오빠가 증권회사에서 아주 크게 한 회사니까
뭐 그런 사고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나하고만 가깝다면 그 하나가 죄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무릅쓰고 한 거예요. 그게 보통 결심한 거 아니지. 근데 집사람이 조언을 구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아무한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고,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동적이었어요. 아까 말같이 내 형편이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그런데 집사람이 능동적인 건 사실이었어요. 마지막에는 내가 뭐 제안을 했지. 일반 사람들을 만난 거라고 달라서 그냥 맨날 세상 얘기,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뭐 또 그중에 정치 얘기도 있고, 그런 뭐 아기자기한 그런 얘기는 별로 적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나이도 서로 어디가 있고 하니까. 그러나 그 동지적인 뭐가 이해가 있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서로 아주 이해하고 그런 입장이니까, 상당히 따뜻한 그런 교류가 있었다고 봐야죠. 독재에 대한 저항의식, 그게 동지가 더 커요. 독재에 대한 저항의식이라든가, 이 박사, 박정희, 그런 데 대해서 아주 그건 서로 조금도 차이 없이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그런 것을 서로 반대한다는 것은 보통 가까운 처지가 아니거든. 요새하고는 좀 달라요. 천정배필이라고 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마음이 맞았으니까. 근데 특히 그런 그 정치나 사회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으니까. 집사람하고 지금까지 그런 그 문제, 신앙 문제, 그런 문제 가지고 다퉈본 일이 없어요. 그 신앙도 거기는 개신교고 난 가톨릭이지만 그 문제 갖고 다퉈본 일도 없고, 또 결혼할 때는 너는 개종을 해라 뭐 그런 말도 서로 내본 일도 없고, 그건 뭐 그것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나는 그 자식들한테도 어느 종교를 해라 하는 걸 강요해 본 일이 없어요. 과거에 내가 인제로 간 거는 목포에서는 그 선거구가 민주당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민주당 사람도 출마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이제 가게 된 거죠. 가게 된 건데, 그 목포에서는 이제 그래서 공화당하고 이제 대결이 됐어요. 그 공화당 후보는 그 지방의 이제 토호 유지 아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에서 그 부정선거, 목포에서 부정선거 서류를 그 공화당에서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그래서 이 서울서 발표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여하튼 내가 어렵지 않게 당선됐어요. 선거운동은 내가 아주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고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다가 내가 목포 사람들한테 내가 여러분의 아들인데 내가 이 목포에서 국회의원 못하고 강원도 가갖고 천신만고해가지고 강원도에서 국회의원 되었는데, 강원도가 나를 국회의원 시켰는데 목포에 계신 여러분 나를 안 시켜줘야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외지에 나가서 국회의원까지 해갖고 왔으니까 여러분이 나를 가상하게 생각해서 나를 이번에는 보내달라고 한 것이, 그 말이 상당히 맥혔어요. 그 선거 때 하나 그 기억나는, 그때 케네디가 암살당했어. 그래서 케네디 죽었단 말 듣고 내가 굉장히 울었어요, 혼자.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경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 시대의 선구자고, 그리고 대중의 총화 뭐 그런 거, 그리고 어떤 그 철학과 비전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돌. 정책 연구도 하고, 또 내 그 조직도 강화하고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했죠.
그래서 지금 그 광화문 감리회관 있죠? 그 뒤쪽에 사무실 얻어갖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자를 데려다 얘기도 듣고 또 무슨 뭐 문서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 그런 연구소 가진 것은 아마 내가 첫 번째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정확치는 않지만 그때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했거든. 거기서 이제 뭐 연구하고 뭐 한 것이 나중에 그 민중당 정책위 의장 했죠. 네. 그건 정책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때 이제 유진호 박사가 당수가 되고 내가 정책위 의장이 됐죠. 그런데 이제 학자 출신이니까 이제 당의 정책은 새로 세워야 한다. 먼저 정책다우게 정리를 해서 라고 새로 세워야 한다 해서 그때 이제 정책을 짰는데 그게 내가 정책안을 내고 김중희 전문위원이 정리하고 유 박사가 이제 그 총체적으로 말하면 그 검증하고 혹은 자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방대한 그 정책을 만들어냈어요. 그 물론 당내에서 토론을 가졌는데 아주 뭐 의의 없이 통과됐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유 박사가 바꾸고 사람 당이 바꿔도 그 정책이 거의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정책다운 정책을 만든 것이 처음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도서관 가보면 되게 언제든지 텅텅 비었어요. 비었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일본 신문을 보면은 세계 각국의 사정에 대한 보도가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한국 신문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굉장히 그 국제적 그 기사가 적거든요. 네. 근데 일본 신문 읽음으로써 아주 그 세계를 보는 안목이 훨씬 열려요. 윤보선 씨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한일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매국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때 대세는 국민 감정이 아주 격앙되고 그래서 그 힘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연구한 거라든가 깊이 생각한 바를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북도 적, 남도, 남해 일본도 적, 둘 다 적으로 해가지고 국가 안보가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우리하고 군사동맹을 맺고 우리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해 줘야 한다. 그래야 전쟁이 나더라도 일본이 후방기지로서 한국을 제대로 도울 거 아니냐. 6.25 때도 그래서 도웁지 않느냐. 그걸 끝까지 알 수가 있냐.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일본하고 외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지지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 과거 영국이나 프랑스나 식민이었던 나라들 다 외교하고 있지 않냐. 그러나 무턱대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이제 기본조약이라든가 청구권이라든가 문화협정이라든가 등등 그 내용이 우리 정당한 요구하고 맞아야 한다. 거기 조건부 우리는 지지고 윤보선 씨는 무조건 지지인데 그때 강경 세력이 더 예부에 보기에는 우세했어요. 그 학생들하고도 토론을 했는데 해보면 아주 그냥 뭐 강경들이에요. 일색이요. 한 번은 그 이화대학 학생하고 토론했는데 이태영 선생이 그 주선을 해갖고 토론을 했는데 마치 그 우리를 그냥 뭐 매국노 그냥 이게 아주 무엇보다도 더 더러운 자식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딱 단단히 좀 훈계를 했어요.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말한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런 예를 들면서 이런 문제는 생각 안 하냐. 언제까지 안 할 거냐 그러면. 언제까지 안 할 거냐. 왜 우리가 지금 조건 가지고 싸우면 여러 가지 기본조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권에서 더 유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반대하니까 지금 대세가 어떻게 되어가냐면 박정희하고 일본하고가 야당 얘기는 들어줘봤자 어차피 반대니까 우리가 그냥 해버리자. 그리고
박정희 정권도 우리가 조건부 반대를 해야 그 조건 가지고 야당이 이걸 요구하지 않냐. 그러니 들어주라. 그렇게 하면 우리도 야당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좋건 나쁘건 만약 국제 정상화가 자체에 반대한다고 하면 그러면 박정희 정권이 일본에 대해서 요구할 힘이 약해지지 않냐. 이거 우리 국익에 배반된다. 이건 한 줄 잘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가령 지금 독도 문제 같은 것도 지금 해결해 놔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못 하냐. 그리고 지금 기본조약에서 일본이 과거에 우리 침략했던 건 잘못이다. 그리고 그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한꺼번에 넘어가 버리면 국회 소원이 많은데 항상 보지 않느냐. 날치기 해서 하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애들이 이제 말을 좀 알아듣더라고. 그런 그 고민을 겪었고, 이 당에서 그 막 경론이 벌어졌어요. 의원총회 같은 데서. 그래도 내 이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 효창고장 같은 데서 연설하면 강경파들은 무조건 반대다. 뭐 하게 되면 뭐 내 목숨을 내놓겠다. 뭐 이런 소리가인데 내가 일본하고 교육한데 기본조약은 이렇게 고쳐야 하고 청구권은 이렇게 고쳐야 하고 뭐 다른 문화협정은 이렇게 고쳐야 하고 등등 해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는 저렇게 말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반대로 하니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났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죠. 국제 정세는 네. 한일 회담 해서는 안 된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어요. 국제 정세는 그런데 이 양반은 국제 정세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턱대놓고 반대다. 그 반대의 목적은 박정희 정권 그 고실에서 쓰러뜨리려는 그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한일회담 반대보다도 정권 타도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동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이때 그 한일회담 때 일본에서 그 사회당은 아주 맹렬히 반대했어요. 그래서 뭐 일본서도 여기 윤보선 씨 못지않게 반대하는데 그때 그 민사당이 있었어요. 일본에. 그 민사당에서 상당한 의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사당 부위원장이야 몇 사람들이 여기 왔었어요. 그래갖고 홍익표 선생하고 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과연 한국 국민이 전부 반대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얘기 들어보고 자기네 태도를 결정할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원칙적으로 한일회담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기본조약은 이렇고 뭐는 이렇고 해서 불만한 점이 많다. 그걸 지적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말하자면 이 한일회담에 대해서 지지로 돌아섰어요. 한국에서 건전한 생각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회담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니 우리가 한국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주면서 그러면 양보하면서 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각기 존재하는 국가들은 서로 국교도 하고 교류 협력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일본은 바로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과거를 극복하면서 앞으로 협력해 나가야 우리나라의 향대를 위해서도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냉전시대고 북한의 위협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더 강한 때였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거든. 6.25 전쟁 때도 일본이라는 후방 기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군수물자도 만들고
또 미군 그 후방기지 역할을 해주고 그런 것이 6.25에서 우리가 그 북한 남침을 극복한 데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 거란 말이야. 앞으로 그 북한의 어떤 그 위협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도 한미일 3국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뭐냐면 원칙적으로도 서로 존재하는 국가들은 서로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일본하고는 과거를 청산하면서 그 우리 국가에게 유리한 그런 그 외교를 해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랬어요. 국가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버리고 국회의원 또 될 바에는 차라리 안 되겠다. 근데 그 당내에서가 아니라 목포에 가서 이제 북교국민학교라는 데서 한 10,000명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 하면서 지금 말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당 간부들이, 지구당 간부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당신 이다음 선거 안 할 작정이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다음 선거 안 해도 좋다. 난 내 양심이. 그러니까 사실 그때 내 말대로 했으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었는데 결국은 강경 일변을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엄령 나온다 하니까는 강경파 쪽에서는 계엄령 나올수록 좋다. 그럼 순간에 정권 뒤집어진다. 그런데 계엄령 하니까 전부 도망가버리고 그때 한일 회담을 지지한다고 하면 일시 분위기가 역적같이 됐어요. 그리고 무조건 사쿠라. 아주 그때 사쿠라가 유행했는데 그 여당 앞제비 돈 먹었다. 나도 그 사쿠라 중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주 왕사쿠라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내가 그 여당 돈을 받았는데 조흥은행 남대문지점 수표 몇 번이라는 말까지 돌아왔어요. 3천만 원인가 받았는데 그때 3천만 원이면 지금 3억보다 더 큰 돈이지. 그렇게 해서 여간 시골에서 아버지가 올라오셔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서 정치를 하길래 사쿠라란 말을 듣냐 하고 나한테 질책하기도 했어. 그런 때는 정말 피눈물이 쏟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해서 내가 국회의원이면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라 일을 하러 나서가지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국민 질책이나 일시적인 오해가 두려워서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난 다시 국회의원 못하나 했어도 또 그때는 사실 신변 위험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테러 가능성도 있고 그러므로 내가 끝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집사람한테도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집사람이 또 끝까지 뒷받침 해주고 그렇게 해서 소신을 관철시켰어요.